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고도의 우울증, 불안장애 병력자가 야산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진단되었고 자살 암시성 유서가 없더라도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1 가합 1038345 토대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21년 4월 19일 17시경 자택에서 운동을 하러 나간다며 외출한 후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은 채 귀가하지 않았고 다음날 13시 6분경 자택 인근 안양시 만안구 지에 있는 H정상 부근에 등산복 허리띠로 나무에 목을 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의 변사사건을 내사한 수사기관은 2021년 5월 27일 망인이 스스로 목을 매고 자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망인이 극심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인지 여부. 유리한 사실 등. 망인은 2020년 4월 21일부터 2020년 8월 3일까지 K병원, 2020년 6월 24일부터 2021년 4월 12일까지 L병원 정신건강의학과, 2021년 2월 10일부터 2021년 4월 9일까지 M병원에서 각 불면, 불안, 우울 등 증상으로 외래 상담 치료를 받았으며 약 처방을 받은 사실, L병원에서 2020년 8월 21일 실시한 자기보고형 심리검사 결과 망인에게 고도 수준의 우울과 중증의 불안이 보고된 사실, L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담당인은 2021년 1월 19일 망인에게 입원을 권유하였던 사실, L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담당인은 2021년 7월 2일 망인의 정신건강의학과적 병적 상태에 관하여 판단력 장애 정도, 심한 정도의 판단력 장애 상태, 일상생활 가능 여부, 사회활동 및 일상생활 유지 어려움, 우울증 정도, 중증, 사물 분별력 여부, 사물 분별 불가능,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 상실 여부,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였음, 자신의 행위가 자신을 해친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자신의 행위가 자신을 해친다는 인식을 못하는 상태라는 내용의 진료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 우울증 등 정신질환 외에 망인이 자살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고 망인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사실,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개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해당 보험회사, N주식회사, O주식회사, T주식회사들은 망인의 사망을 보험사고인 재해사망으로 인정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불리한 사실 등. 그러나 한편 위 사실이나 그 밖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우울증 등 증상이 망인이 자살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증상 등으로 인하여 망인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이 정신과 진료 당시 호소하였던 주요 증상은 불면, 불안, 우울 등이었고 망인에 대한 주요 진단명은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이었으며 망인에게서 환각, 환청, 망상 등을 동반하는 중등도의 정신병적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망인은 배우자인 P와 함께 2021년 4월 9일 M병원, 2021년 4월 12일 L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각 방문하여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망인의 사망일에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위 진료에서도
망인의 호소 증상, 불면, 불안, 두근거림, 의욕저하, 건강염려 등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중증의 정신병적 징후가 추가로 보고되거나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사망일 무렵 망인이 일상생활에서 일탈적인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에 이르렀던 경험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망인은 사망일 무렵 정신과 진료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였고 망인은 사고 직전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사고 직전 망인에게 우울증 등 증상을 급격히 악화시켰을 만한 충동적인 사건이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L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담당의가 작성한 위 2021년 7월 2일자 진료소관서는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나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망인은 L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2021년 4월 12일 마지막으로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위 2021년 4월 12일자 진료기록이나 그 이전 진료기록 혹은 다른 의원의 진료기록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망인이 위 진료 소견서 기재와 같이 사망 전 심한 정도의 판단력 장애, 사물 분별 불가능,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 상실, 자신의 행위가 자신을 해친다는 인식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수단할 만한 뚜렷한 근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L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담당인은 망인의 병적 상태를 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망인의 우울, 불안 증상이 심하여 신체적 증상에 대한 검사 결과를 매우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등 현실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 판단하였음이라고 답변하였는 바, 망인이 자신의 신체적 증상에 대한 의료검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표에 대한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염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나 그에 근접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망인은 등산복 허리띠로 매듭을 지어 나무에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을 하였고 당시 망인의 유류품으로 벗어놓은 장갑과 나일론 끈 넥타이가 발견되었는데 위와 같은 자살 방법이나 정황은 그 자살이 순간적이거나 극단적이지는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망인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것과 자살 당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와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개의 보험계약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종류, 내용, 보험금액, 보험회사의 영업방침 등 차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판례 지적. 우선 주치의가 망인이 사망하기 전 정신질환의 중대성을 반영하여 입원을 권유하였고 망인의 사망 당시 상태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사후에 진단하였으며 망인이 작성한 자살의 의사를 밝히는 유서나 문자메시지는 없었으며 자살 동기나 기타 신변을 정리한 흔적도 부존재하며 판례에 의하면 심신상실 등에 반드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세 개의 보험회사는 심각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목을 맨 것으로 인정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고 비록 장소를 이동하여 목을 맨 것은 자살에 대한 계획성 및 통제력이 어느 정도 엿보이긴 하나 의사로부터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에는 그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즉 장소를 이동하여 목을 매는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는 안 되므로, 위와 같은 유리한 사실에 비추어 상해사망보험금에 대한 부재 결정을 하여야 옳아 보이므로 차후 항소심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